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86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68일차.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45페이지고요. 위에서 6번째 줄이에요. 네. 반면 파워의 비밀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파워의 비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는 게 없이 다 바라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내려놔라. 이제 바라는 거가 저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조차도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 저렇게 하면 좋은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다 바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층층이 20, 30, 50, 75, 100, 125, 150, 175 하나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 여기에 있는 에너지의 층을 다 느끼고 이거를 놓아버리고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에서 느껴지는 층층 하나하나를 다 그냥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 에너지 장에서 한 층 한 층 한 층 다 이거를 이제 탁 이제 없애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는 중력의 포스에 맞서 바위를 비탈 위로 굴려 올리려고 했습니다. 바위를 비탈 위로 굴려 올린대요. 네, 굴려 올리는데 근력이 들어 올리는 포스와 중력이 내리 누르는 포스 사이에 생기는 수학으로 계산 가능한 차이가 바위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중력이 누르는 거와 이게 같았을 때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건데,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근데 바위의 이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근력이 들어 올리는 포스가 크면 또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크면 바위는 비탈 위로, 그러니까 크면 바위 비탈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균형이 뒤집히면 바위는 비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그래서 이게 근력이 끌어올리는 포스가 크다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뒤집어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 정상에 도착하려고 애쓰는 것은 포스. 어제 이제 물리적인 힘이다. 파워는 보이지 않는, 그쵸?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파워고, 포스는 내 몸에서, 몸과 마음이라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안간힘 쓰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다. 근력이 들어 올리는 포스, 근력이 몸으로 하는 물질적으로 막 끌어 올리는 게 크면 올라가는데 이게 뒤집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쭉 끌어올리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힘을 쓰다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내면의 힘이 더 커지고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힘이 클 때는 막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업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르고 하는 나의 내면의 그 힘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내면의 힘과 내가 안간힘 쓰면서 뛰었던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막 안간힘 쓰던 내 마음에서 쭉 내려앉으니까 이게 확 이렇게 내려앉는 그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가 크면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럼 똑같다는 거죠. 포스도 성공의 사다리로 막 정상에 올라서 물리적인 힘을 막 쓰다가 결국은 뭐예요? 애쓰는 것은 이 시시포스의 게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시포스가 게임에서 얻은 것이라곤 어떻게 해요? 악성 치질뿐이었습니다. 힘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몸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몸에 이제 악성 치질이래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죠.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시시포스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압니다. 현실의 시시포스는 술을 심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마약도 많이 하다가 약물 과용으로 죽었습니다. 약물 과용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를 쓰다가 나중에는 힘이 이제 다 빠져버리면서 이제 힘들어 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몰라요. 이 파워의 힘을 써야 하는지를 제가 볼 때는 각성해서 알아서 알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은 해요. 이렇게 큰 강의를 들으면 어쩌다가 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의식 성장을 해야 됩니다라는 단어는 써요. 그런데 아는 거와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큰 그룹에서도 결국은 하기 해서 뭐라 그럴까라고 궁금했어요. 결국은 이게 문구가 있어요. 결국은 뭐다?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안 나와요. 글씨는 똑같아요. 시옷, 아, 리을, 똑같아요. 근데 맨 밑에 여기에 동그라미 이응이 아니라 미음을 써요.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 맞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이는 그 물질을 그냥 사람을 형태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맞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이 사업이 본질적인 것이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겉에 보이는 건 사람은 맞는데 사람의 속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선생님이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안 해주시는데 해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업은 사랑이다. 결국 사업은 사랑이고 사람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어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그냥 사랑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라고 해서 그냥 얘기는 하지만 진짜 이걸 알고 각성하면서 이 사랑인 걸 실천하고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아가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아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근본적으로 저도 아가 오지는 않았는데, 이 층층층층층층 이제 밑으로 찾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위에서만 보면 위에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만났을 때는 화가 나고 무기력해졌다가 50으로 무기력해졌다가 이걸 만났을 때 뭔가 될 것 같아. 욕망으로 올라갔다가 화도 나는 나를 봤다가 뭐 여기서 처음에 50에서 125, 150을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자존심 상하네. 이제 175도 보게 되고 또 모르고 있다가 뭐지? 자부심도 있네. 175도 있다가 이거를 막 보는 거예요. 한 층 한 층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어릴 때 그 쇼크가 왔었던 그 근원에 뭔가 마음이라는 거에서 뭔가 마음이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업은 벗어날 것까지도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온 힘으로 쓰고서 그냥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막 쓰다가 촥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어떤 형태들이 막 있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여기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별의별 여러 층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의식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의 층에서. 그래서 뭐 갖고 온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75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다음 50이었다가 이상하다. 나는 내가 얼마 안 됐죠? 한 2년 전부터 내가
비난을 많이 하구나. 30에 비난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 층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층에 있는 20을, 30을, 50을 느끼는 거. 그러면서 30이 비난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라. 아는 순간 얘는 힘이 약해지고, 모르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포스를 쓰고 있는지 파워를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막 살거든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어서 막 하고 있어요. 나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저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 자꾸 보게 되고 밖으로 갔다 각성하면서 보게 되고 아침 시간 참 좋은 게 각성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이렇게 있어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보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성하게 되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30에 비난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구나 라면서 스톱도 했다가 다시 또 습관이 돼서 튀어 올라왔다가 스톱했다가 튀어 올라왔다가 막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또 20에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보기 싫었던 경쟁에서 졌어. 수치스러워. 내가 져서 초라해져서 수치스러운 나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는 이제 수치스러운 거를 보면서 수치스러움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예요? 오늘 아침에는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굳이 이제 아들이 그 코로나 양성이 걸렸단 말이에요. 저는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그냥 이렇게 접촉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잠시 그냥 약간의 이제 이렇게 거리를 이제 둬야 되겠다.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또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굳이 왜 남편을 보내도 되는데 왜 내가 갔을까? 왜 굳이 내가 갔을까? 남편 보내도 되는데 굳이 왜 내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왔을까? 그러니까 아프고, 그다음에 차를 빼야 되고 하는 상황이 딱 있잖아요. 상황도 제가 만든 거죠. 상황이 제가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 좀 놔둬도 될 건데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야 되는 시간에 연락이 안 되고 이 주차장에 월주차한 거는 난데 월주차하지 않은 타인들이 손을 대는 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은 딱 맞게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상황도 내가 만든 거잖아요. 상황도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서 나는 왔어요. 가 아니라 상황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사업에 뭐가 막 이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지막 이 어떤 본질을 내가 사업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뭔가 이게 탁 뭔가 더 부싯돌 역할하는 뭔가 그게 벌써 이미 작동은 되었는데 뭔가 그게 될 거다라고 욕망을 하다 보니까 욕망하니까 저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막 이게 잘 될 것이야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항감이 들어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컸던 거죠.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크니까 이제 이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상황을 내가 이렇게 되는 상황들 이 우주에서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욕망을 너무 하다 보니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가서 나는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같이 한 사람의 양성으로 인해서 세 명이 다리가 묶여 있지만 세 명이 이제 못 갔단 말이야. 가려고 했다가 네 명이 이제 못 가게 된 거지. 못 갔는데 왜 이렇게 다 가는데 안 가 있을까? 아직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걸 보게 되니까 아침에 되게 재밌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제가 동생이 태어날 때 9월 27일인가 얘가 69년도 9월 27일이면 9월 26일이었어요. 9월 26일 날 저는 신념이 생긴 거예요. 하루 전날. 저희 남동생 생일 전날 생긴 거예요. 엄마가 그날 사라져서, 없어져서 나 혼자 남아서 버려졌다라는 근원에 완전히 여기에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거하고, 머리로 그냥 이해해가지고 알았던 거와, 그 경험한 상태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와
경험을 했는데 모르고 지나치잖아요. 경험했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또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또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요번에 요 이제 서울을 못 가게 되면서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서, 아, 이게 그날 26일 날, 9월 26일, 1969년, 저희 동생, 9월 26일 날 하루 전날, 엄마가 배가 아파서 사라졌을 때 나는 혼자 남아있어.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빠도 있었을 거예요. 오빠는 5살, 저는 3살이에요. 같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누가 어른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엄마가 그렇게 아빠랑 엄마가 혼자 그렇게 놔두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격 자체가 엄마도 아이들에 대한 막 이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거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린아이는.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혼자 남아 있었고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이 울어서 흐느끼고 너무 심하게 울어서 흐느끼고 있는 이 아이. 완전 불안해서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남아 있었던 그것도 보고 또 이제 이 저기 아들을 접촉하고 와서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죠. 딸이랑 손녀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남편만 있었으면 아마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얘네들을 서울로 보내게 된 거예요. 차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차에서 가면서 이렇게 밖에서 문 열어놓고 빠이빠이 하고는 보냈지만 빠이빠이 하고 보냈을 때, 아, 이게 이 뭔가 모르는 아빠가 태우고 갔을 때 어떤 그 느낌이 제가 이 상황이 여기서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건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날 이렇게 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제가 그때 제가 나와버렸잖아요. 딸의 신념체계 있을 때. 그러니까 제 신념과 딸이나 다 각각의 신념체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딸 돌 때 제가 뛰쳐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시장 있는 데를 이렇게 막 대회를 하는데 딸이 그 아빠랑 차를 타고 이렇게 데리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겨놓고 제가 떠났는데 그들이 가는 건데도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상황이 내가 이게 지금 코로나 접촉을 했기 때문에 양성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둘이 남겨놓고 소녀딸까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없고 그래서 집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 혼자 남아있고 이거를 저는 그 근원에서 또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웠는데 웃긴 거죠. 그러니까 졌다, 경쟁에서. 그래서 26일 날, 하루 전날 사라졌을 때의 근원적인 여기에서 버려졌는 거, 혼자 있는 거, 여기에서 느껴 있는 게 그 다음날 엄마가 동생하고 있다는 거로 경쟁심이 있어서 졌느니 어쨌든 이거는 또 그 뒤에 발생된 거고 근원적인 거는 혼자 있고 버려져야 되고 막.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내가 왜 아들을 만났으며 이 아이는 왜 또 이렇게 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죠. 이제 어른은 이 아들은 또 코로나 양성이 이게 모든 우주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는 것보다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내가 경험하려고 이랬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을 반드시 찾아서 끊임없이 계속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어때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경험하고 사소하게도 경험을 하는데 지나쳐 버리는 거죠.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사업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 근원의 그것을 제대로 각성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아야 하잖아요. 나는 무한한 지성이므로. 그렇죠. 무한한 지성, 무한한 의식, 무한한 사랑, 무한한 에너지를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건에서의 느껴지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제 그저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는 거죠. 지나간 거를. 그래서 아침 시간에 그걸 지나오면서 아, 여기에 이런 의미들이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담아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결이 되어야 성장할 거잖아요. 그까지 해결이 되어야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침 시간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스, 혼자 있고 버려지고, 그러다 보니 20의 수치심을 느끼고, 거기서 또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고 버려지고, 수치심을 또 느끼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그냥 파워죠. 파워예요. 우리가 파워를 쓰느냐, 포스를 쓰느냐. 포스가 강할 때는 끌어올리는 힘이 있지만 그게 힘이 들어서 파워가 이게 이제 한계가 있을 때는 파워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 내가 인정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까지도 내가 인정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하고 알아가면 바뀔 수 있는 아는데 시간을 쓰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아는 거에 시간이 쓴다면 성공하는 데는 1초. 아는 순간 빠른 거예요. 아는 데까지 내가 아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 여긴 것을 잠깐 맛본 다음에 성공이라 여긴 것은 그 밑에서 포스로 올리는 힘이 더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바위가 올라가는 느낌이 딱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쓴다는 거죠. 바나나가 창살 틈에서 손을 냈더니 막 딸막딸막딸막하게 탁 건드려졌어. 그럼 뭐야?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썼었던 것은 물리적인 힘, 포스였었는데, 그 포스로 했었는데, 포스의 에너지를 썼는데, 왜 나는 또 안 되지? 그때 썼었어 하면서 그때 썼던 거는 물리적인 거였고, 근데 그게 힘이 다해서 힘이 빠져서 이제는 써야 될 게 물리적인 포스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파워를 써야 되는 때가 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파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중요한 거를 이거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 주시는 곳이 있을까요? 이야, 없어요. 찾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 찾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찾을 생각도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맛본 다음에는 물리적인 힘인데, 그렇죠? 다음 성공의 배를 놓쳐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잠깐 맛본 것으로 다음 성공의 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가. 근데 아직도 이 성공의 여긴 것을 잠깐 맛본 것으로 계속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 있죠. 물리적인 힘을. 왜? 전에 적금을 좀 많이 부어놨어. 그거 갖고서 자꾸 쓰면서 이제 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 그 관점을 사람인지 사랑인지를 관점이 틀린 거죠. 그죠? 예, 사업은 사랑인데 사업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사업은 내가 사랑이어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내가 그냥 포스를 쓰고 있으면 그들의 어떻게 할 것이냐. 포스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길 것이냐. 이걸 이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놓쳐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했다고 하는데 힘들어요. 저는 그 힘든 걸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경험해 봐가지고 아이고, 제가 내년이, 야, 기분이 좋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제가 1억을 꿈꾸면서 사업을 했어요. 22년이 됐어요. 이제 23년이 가려고 해요. 너무 시간이 지난 그 중에서 딱 한 번 진짜 억을 꿈꿨던 1억이 훨씬 넘게 들어왔던 때가 있었는 거예요. 1억 한 7천 정도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나왔던 그 제품의 신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 또 출시가 돼요. 새로운 것을 아주 더 효과가 더 좋은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 이게 그냥 계획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짜보고 짜서 한 달 한 달 매일매일이 나오죠. 길게 봤을 때 이 중기죠. 어떻게 보면 장기가 아니라 2023년 계획 이 계획으로 한 달 한 달 한 달 잘라서 한 달을 잘라서 매일매일의 계획이 나오면 매일매일 충실하면 매일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충실하면 그냥 그것만 즐겁게 매일매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면서 아,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가 왜 이렇게 똑똑해지는지 저는 나는 안 똑똑하다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안 똑똑하다. 저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가 있어요. 근데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아, 똑똑해지려고 하는 게 있네 하면서 자부심이 아니라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내가, 아, 이렇게, 그게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잘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그냥 행복한 느낌? 즐거운 그 느낌이 이제 듭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하러 그들을 모방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당장 특정 짓는 단면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장기 변화를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기. 요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들어주시고 또 느낀 점을 또 올려주시는 분들 또 개인톡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신념을 이렇게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 우리 행복한 부자가 되자는 거죠. 고통스러운 부자도 경험해봤습니다. 그 순간의 어떤 그 쾌락이었죠. 네,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